그 모든 눈 수술은 사실은 우리가 10년 정도를 보고 수술을 해요. 이제 이번에 수술을 하면 평생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는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수술을 하는 사람의 문제지 수술 받는 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하안검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수술이 잘못된 거지, 수술 받는 분이 무언가를 안 지켰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 아빠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 눈 밑살도 좀 처지고 불룩하게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없애는 수술에는 하안검이랑 지방 재배치가 있던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인가요? 눈밑이 불룩 나오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그 눈 아래쪽 구조가 눈 알이 있고 안구가 있고, 안구 밑에는 안구를 떠받치는 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막이 있는데 막 밑에는 이렇게 지방들이 쭉 깔려져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막이 약해지니까 눈 알, 안구가 그대로 이 지방을 누르는 거죠. 지방을 누르니까 계속 이 지방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지방이 계속 앞으로 나가서 눈밑이 불룩해지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뼈랑 이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끈 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이 아래쪽으로는 더 지방이 못 내려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지방이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지방 아래쪽은 또 꺼져 보이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사실 하안검과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용어가 이제 같이 쓰여지는데, 하안검이라는 말 뜻은 아래쪽, 안검은 우리말로 이제 눈꺼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 눈꺼풀을 수술한다는 의미고, 이제 원래는 사실 그 하안검이라는 수술 자체가 보통은 두 가지 과정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리프팅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요즘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면 절개를 안 하는 수술을 말하는 것 같고, 하안검이라고 얘기하면 절개를 하는 수술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요즘에는 하안검은 이제 절개를 하는 거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절개를 안 하는 거다, 요렇게 이해하면 네네네,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방 재배치를 받아야 될지 하안검을 받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절개가 부담스러운 분들, 예를 들어서 10대나 20대, 소위 말해서 다크서클이 나는 심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절개하기가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피부가 처진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절개를 했을 때 별로 리프팅을 할 것도 없고,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흉터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보다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절개에 대한 부담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 처진 게 있기 때문에 리프팅을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10대, 20대는 지방 재배치를 주로 하는 것 같고, 이제 50대, 60대 오시는 분들은 하안검을 하시는 거죠. 30대, 40대는 이제 뭐 반반쯤 되겠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눈밑 살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하안검을 하시는 거다. 네네, 네. 아. 그러면은 중년분들이 하안검이 좀 더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을 두 가지를 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방만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굳이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남는 피부가 있기 때문에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하안검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피부가 처진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흉터가 덜 생기고 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안검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결국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리스크가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더 이제 하안검을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하안검 수술 관련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수술하신 분들이 흉터가 남는다, 뭐 눈이 뒤집어진다, 이런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안검 수술이 물론 이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 흉터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속눈썹 바로 밑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 흉터가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하안검 흉터가 문제된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뒤집어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제 안검 외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안검 내반도 있어요. 안검 내반은 무슨 말이냐면 속눈썹이 안쪽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찔러. 그러면 그걸 안검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하안검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안검외반인데, 안검외반은 속눈썹이 바깥을 보고, 지나치게 바깥을 보고 있는 현상이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과거에는 이 안검외반이 왜 생기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현재는 이 안검외반이 왜 생기는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안검외반을 막기 위한 과정을 수술 도중에 정확히 하게 되면 안검외반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타 병원에서 수술하고 안검외반이 생겨서 문제된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고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는 옛날 얘기다. 그쵸? 예, 예. 오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수술 후 또 시간이 지나면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 네. 그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눈알, 그 안구를 받치고 있는 막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지방을 눌러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지방을 재배치를 했는데 또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그 모든 눈 수술은 사실은 우리가 10년 정도를 보고 수술을 해요. 이제 이번에 수술을 하면 평생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는 수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속이 되게 수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뭐 쉽게 재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재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건 수술하는 사람의 문제지 수술 받는 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하안검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수술이 잘못된 거지 수술 받는 분이 무언가를 안 지켰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꼭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 오늘도 그랬었는데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피가 좀 많이 나게 되고 피가 많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안검 외반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뭐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애교살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게 애교살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애교살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없는데 우리가 웃을 때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게 애교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을 많이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애교살이 갑자기 있던 애교살이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거꾸로 이 수술을 하면서 애교살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 근육 대신에 볼륨을 차지하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알로덤이라는 재료인데 알로덤을 써서 애교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수술 때문에 애교살이 사라졌다.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하안검 수술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티에이징 수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수술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상안검, 하안검, 그 다음에 얼굴 당김술, 페이스리프팅 이런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식 이런 종류의 수술들은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도움이 되실 거고 거꾸로 뭐 예를 들어서 뼈를 줄이는 수술, 뭐 양악수술 이런 수술은 안티에이징과 반대되는 개념의 수술이기 때문에 뭔가를 볼륨을 줄이는 수술이 되는 거죠. 그런 수술은 이제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티에이징 수술이 하안검과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하안검이라는 수술은 또 상안검이라는 수술과 다르게 이 수술은 100% 미용 수술이거든요. 우리가 상안검은 눈이 불편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이 하안검이라는 수술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눈이 불편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도 남자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더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이제 거울을 보면 이게 자꾸 눈에 띄는 거죠. 뭐 그때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이때 뭔가 좀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이제 수술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찾으시는데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필러를 맞는다거나 뭐 결국 제 경험상 이제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하안검을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수술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러나 지방이식을 맞아도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수술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재발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해결이 잘 안 돼요. 맞고 나서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러를 맞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룩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바로 이제 또 수술을 해서 필러도 제거하고 뭐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